오늘 아침에 보면요, 조선일보의 정신적 지주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조선일보의 퇴임을 몇 번 하고도 온존하는 김대중 고문이 김대중 칼럼에서 선거에 이겨도 사회 권력을 못 얻으면 이라는 이 칼럼을 썼습니다. 환경문제, 사드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여러 단체들, 현 정치 권력과 한통 속 사회 권력의 좌편향을 바로잡고 본래 자리로 되돌려야 대한민국이 지켜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좌파 생계 이해 연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상당수가 노동단체, 교육기관, 사회,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지금 좌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민노총, 정교조, 참여연대, 민병 등이 이미 사회 권력화되어 있고 이들의 지원으로 문가리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 각종 부조리와 지난 역사를 가지고 그걸 청산하기 위한 위원회 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사회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다시 써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외교, 안보, 경제, 환경, 위안부, 8.15, 4.3, 사드, 세월호 등도 수많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박주민, 김상조 등이 참여연대, 세월호 등에서 활동하고 권력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좌파 권력 유지에 얼마나 실효적인가, 즉 효용이 뛰어난가는 이번 선거에서 목격된다. 정부가 예산을 주고 수장을 임명한 단체들이 여기저기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옹호하고 좌파 이념 지원 사격을 하고 여당 후보가 열세에 몰리면서 이들이 앞장을 서서 동원되어서 직접 네거티브에 나서고 있지요. 자, 안진걸이라고 부르는 민생경제연구소 그 생태탕집 주인 등장시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또 김어준이가 이걸 또 떠들어대는 이런 역할이 돋보였고 성간이가 나서서 심지어 여당에 유리한 해석도 해주고 있지요. 내로남불이 지금 민주당 말하는 거냐 하니까 성간이 관계자가 이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정치 권력, 사회 권력이 한 통속이 되었고 그래서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반정부 색채가 강한 만큼 그들을 보수 우파화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우파 정권의 숙제이기도 하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권 교체에서 보았듯이 어느 일방 독주는 국민 심판을 받았고 사회 권력도 마찬가지고 현재 한국의 NL 좌파도 지금 독선에 대해서 심판받고 있고 내부의 균열이 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좌파들이 덕세하고 원대 복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반감도 형성되고 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사회 권력에 대한 변화 없이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안정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 사회 권력에 대항해서 바로잡는 신념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좌파라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민노총이나 정교조가 좌파가 아니라 생계이해 연합이다라고 보고요. 그들에게 좌파 이념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계를 가지고 서로도 연결되어서 연대로 뜯어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종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없이 모여가지고 민노총 한다고 있을 수도 없고 명분이 없이 모여가지고 민변한다, 명분이 없이 모여서 정교조 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명분이 필요하니까 좌파를 끌어당긴 거지. 대한민국에 좌파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는 이미 수구 기득권화 되어 있고 자기 조직의 이해를 지키는데 열중하고 있죠. 자, 어제요 김어준이가 하는 TBS 방송이요, 이 공중파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익명 제보자 5명을 내세워서 서울 부산 시장 야당 후보 오세훈 박영준을 대해서 엄해 네거티브를 제기하는 방송을 해댔다고 합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라디오 프로그램 익명 제보자 5명이 출연해서 90분 동안 인터뷰를 했고, 내곡동 생태땅 식당 주인 모자도 방송 출연해서 오세훈 이야기를 했고요. 부산 LCT 관련해서 박영준 특혜 분양 관계자도 있었고, 또 과거에 이 박영준이 총선할 때 지금 거짓 성추문 폭로를 교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박영준한테요.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더불어 거수기당의 이낙연은 내곡동 스캔들에 대한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땅 집의 사장과 그의 아들은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해놓고, 시청 앞에서 오세훈이 그 자기 집에 와서 결제했다는 신용카드 내역과 식당 CCTV를 공개하겠다, 2005년 5월에 신용카드 내역과 CCTV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다가 어제 아침 취소했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자는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아니라 한국 좌파의 모든 촛불과 좌파 정권의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아주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격해서 신분 노출 시 해코지가 두려워 기자회견을 취소한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이날 아침 김어준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또 오세훈 페라가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관위가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중앙선관위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어제 선관위 방문한 국민의힘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보선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 양상이 지나치다라고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번 선거에 대한 언론 보도 태도는 검증 대상이 될 거다, 생태탕 이슈가 모든 정책 이슈를 덮어버렸다라는 지적에 대해 언론들이 정책 이야기를 많이 보도해달라, 내곡동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세훈의 내곡동 처가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짚어주지 않는다며 생태땅 사장과 그 아들을 옹호하고 있어요. 자, 언론에 대해서 언뜻 공갈 협박하는 느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는 박영선 오세훈은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았다라고 말을 하며, 자, 네거티브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김대엽이가 했던 행동에 대한 데자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때 김대엽이 수많은 이해창 아들 의혹을 폭로했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6년 전에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생태탕집 이야기를 들으면 김대엽이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생태탕을 띄워가지고 오세훈이 지금 내곡동 처가땅 청량 현장에 동행하고 2005년에 생태탕집에 갔냐라는 그런 논쟁 제대로 추가적으로 검증되거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채 이 생태탕집에
주인과 그 아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끌고 가는, 선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이 생태탕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해야지요. 신용카드와 CCTV를 공개하고, 그래서 그 생태땅 집에 오세훈이 갔다라는 것이 도대체 오세훈의 이 셀프 보상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인가도 이야기가 돼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전되지 않는 네거티브 제기로 이들은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요, 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김어준이나 안진걸이가 띄우고, 자, 이걸 갖다가 민주당 자체에서 띄우는 게 아니라 김어준이 띄우고 안진걸이 띄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태탕 집에 주인과 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걸 민주당이 확산시키는 이 구조에서 저는 이 좌파 생계이해연합 절박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김어준은 TBS에서 지금 이번 선거에 실패하게 되면요, TBS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고 일종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별도의 재단이 됐지만은 예산 506억 중에 2019년 422억 83%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고, 재단 출범 이후에도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400억을 서울시가 출연 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어준, 주진우가 참여하는 개표 방송까지도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이 만약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참여연대 출신인 안진걸이 앞으로 이 보수 세상이 되면, 지금은 자기가 좌파로서 권력에서 직접적인 직책을 맡지 않아도 배후에서 온갖 권력과의 소통을 다하고 있을 건데, 그를 통해서 그의 또 삶이 유지되고 연구소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권력이 레임덕이 오게 되고 선거에 지게 되고 하면 아마 그 삶도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좌파 언론, 좌파 매체도 지금 좋아진 세상, 문가리 밑에서 4년의 봄날을 누렸는데 앞으로 또 겨울이 오면 살아갈 길이 어려운 거죠. 그것 때문에 달라붙어서 저러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고문의 말처럼 저들이 무슨 이념적으로 강화돼서 저런 게 아니라 다 먹고 사는 부분에서 당장 서울시장 선거가 잘못되고, 그러면 권력에 뒤붙고 사는 생계 기반의 한 40~50%가 무너지고, 이제 대선이 잘못되면 왕창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렇게 붙들고 매달리고 버티는 겁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치졸한 짓에 불과한 생계형들이다. 그들에게 너무 강한 이념이나 가치를 김대중 고문이나 이 보수 진영에서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